김진호 정치쇼 월요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금희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재판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상당 부분 재판 얘기는 할 거예요. 아직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오고 1심이 끝나면 2심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번째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라고 하는 거 막은 거 여기에 대한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요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이게 결국 다 내란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내란 사건 유무죄 판단도 안 끝났는데 그런데 이거를 먼저 선고한다고? 그러니 원래 본류인 내란 사건 2월에 선고 난 다음에 이것도 선고해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판사가 싫은데 이거는 내란이 쟁점이 아닌데 비상계엄의 쟁점이 아닌데 그냥 할 건데 라고 이제 선고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저 담당 재판장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장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인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내란 자체가 내가 결단할 수 있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하나의 이제 권한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를 체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싹 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내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물꼬를 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내란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근데 너무 거리가 먼 게 일단 백대현 이 재판부에서 들여다보는 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왔는데 그걸 막아서고 심지어 증언이나 증거들을 보더라도 총이라도 보여줘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냐. 가동할 수 있는 물리력도 많고 이런 부분을 막아섰다는 걸 내란과 완전 관련이 없고 단절해서 보더라도 이거 유무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설사 이게 내란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각각 독립된 재판부로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꼭 직연 재판부의 선행 판결을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선고 날짜를 잡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130명 증인 신청을 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철회해서 여기서 끝냅시다 하는 건 명백한 불이타다. 이거 검찰 향해서 하는 말이죠? 특검 향해서. 그렇죠. 그런데 철회되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0명의 증인 신청을 했었다고 하는 특검이? 것은 그렇죠. 그 증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능력을 그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했으니까 증인 신청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그 진술 조서들이 증거 능력이 생길 텐데 그거 다 철회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거가 줄어드는 건데 왜 불이타냐.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선고 기일이 정해지는 순간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좀 선고기를 늦춰서 재판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거고 특검은 그래 우리가 증인 신청 130명 철회해. 이거 증거 없어도 돼. 나머지 증거를 유죄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선고를 좀 빨리 끝내고 싶다. 역시 그건 구속기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18일이 일단 내란 이 재판의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 날이고 그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왜냐면 구속기간 끝나고 나면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네, 풀어줘야 돼.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토달지 않고 풀어줘야 되도록 법이 이제 설계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짜 이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23일 날 다른 또 재판부에서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구속기간, 그러니까 영장을 특검이 재청구를 했고 연장을 해줄 것인지와 관련한 이제 심리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아마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그때는 계속해서 추가 기소해서 사건이 얹혀졌는데 그때는 같은 재판부에 계속 배당이 이루어졌었더라고요. 그때도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연장을 해오면서 이제 계속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서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앞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운명을 직감한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나 못 나가겠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실무 법률가들이 보면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1월 18일까지가 구속기한인데 이 지금 특검법에 있는 633 규정은 엄밀히 말하면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훈시 규정이죠. 그렇죠. 공직선거법 270조 같은 경우는 633 규정을
두면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표제를 써놨지만 특검법은 그렇게 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시 규정이지만 어쨌든 법원은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인즉슨 1월 18일까지가 구속 기한인데 그 전에 판결 선고해서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해 두겠다라고 여기서- 하는 의중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유죄 나오면 못 나와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결국엔 유죄로 인정된다면 예. 대통령 경호처가 가진 막강한 공권력과 무력을 동원해서 예.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한 사건으로 법원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실형으로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남은 재판들은 전부 다 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운명을 직감하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라든지 이런 거랑 네. 상관없이 그냥 법적으로만 봤을 때 내란 재판이 1월 18일 날 구속기간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만 있으면 구속기간 만료되면 무조건 1월 19일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기 얘기 나왔던 특수고문집행방해 예. 요게 만약에 유죄가 실형이 선고된다면 또는 일반 이적죄 예. 그게 이제 20 며칠 날 영장 24일, 실제 네. 거기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내란 재판 저 구속기간과 상관없이 구속은 연장되고 네, 못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못 맞죠? 나오죠. 못 나오죠. 맞죠? 네, 네. 자 그런데 최근 여의도에서 도는 풍문들 아, 들었습니다. 있고 저희 사실은 저 뉴스토마치 시간에 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제 한 얘기거든요. 저 본인이 국민의힘 재선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재선 의원과의 만남에서 장동욱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저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는 강찬호 논설위원만 한 게 아니고 예. 지난주에 우리 SBS의 손성민 논설위원도 예. 그 주영진의 뉴스 직격인가요? 예. 거기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저도 들었어. 그러니까 신망을 얻고 있는 복수의 언론사 논설위원들께서 예.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실명 걸고 예. 얼굴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이고 예. 게다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장동혁 대표가 고소한다거나 하는 얘기는 일절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팩트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가 큰 거예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속기한이 1월 18일까지인데 예. 16일에 선고하겠다라고 법원이 언급한 순간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실무법률가들은 다 공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뉴스도 제대로 못 챙겨보고 계시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전자도 후자도 어느 쪽도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어떤 저 대표급 야당 대표들 여당 대표들 대표급들이 이제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 근거에서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동욱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판단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 실제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정말 그런 상황 인식을 한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또 뭐 법조인이 아니라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부장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법원에 오래 계시기도 했어서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래서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다시금 메시지가 나오고 할 텐데 당이 먼저 사과해버리면 우리가 좀 머쓱하잖아. 악의도 안 맞잖아. 이 판단을 한다는 건데 이제 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물론 말씀드리지만 예. 장동욱 대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풍문이죠. 재선 네. 의원 또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에요. 네. 저 강창훈 중앙일보 맞습니다. 논설위원이나 손성민 SBS 논설위원이 이제 전원 형태로 네. 전해준 거라는 거. 그런데 예.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아주 일부에서는 확인되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법관 인사가 보통 2월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월에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재판부들이 다 여기서는 이제 손 떼고 본인이 선고기를 이제 지정을 하고 재판부가 옮겨지더라도 본인이 판결문 쓰고 넘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새로운 재판부가 완전히 이제 새로 보는 거라서 그러면서 지체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혹시 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송 변호사 짚어주신 대로 이게 두 개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12월 23일 날 이 추가 영장 그리고 1월 16일에 실형 여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그러기는 어렵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재판 봤으니까 특검 볼게요. 김건희 특검이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소환 조사 사실상 마지막이죠. 예, 물리적으로 다음 주에 끝나니까 소환 조사를 했는데 대충 보니까 이제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그다음에 금 거북이 받은 거 요거, 그다음에 대선 때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뭐 이런 건데 이 중에서 기소 가능성이 높으냐면은 뭐라고 봐요? 일단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이거는 김건희 씨가 지금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인데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정치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소가 안 될 리가 없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가 받은 이제 각종의 보석류 중에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르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죠. 왜냐하면 물론 수수한 시점에 즉시 알기는 어려웠겠지만 네. 그 반클리펜 아펠 목걸이는 실제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공식 행사에 착용하고 나갔고 예. 나중에 영상도 나왔고 대통령실에서 해명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빌렸다고 믿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바빠서 아내가 뭐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네. 법적으로는 최선의 전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렴풋하게나마 인식이 있는 순간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성하기가 상당히 쉬워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나는 몰랐다입니다. 그러나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그걸 깰 수 있을 만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리고 이제 대선 때 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선거법이잖아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맞아요. 했던 거 지금 똑같이 맞습니다. 또 지금 공수가 바뀌면서 네. 저 돌아오는 건데 그럼 이것만 유죄 나오면 그러면 진짜 이거 뭐야? 이 당 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러면은 이건 국민의힘이네. 네, 국민의힘이 이번엔 400억 국민의힘. 이상 돈을 토해내야 될 위험성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정파를 떠나서 이제 네. 민주당에서도 선거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학력, 재산, 뭐 정과, 과거 대단히 명징하게 딱 나왔어요. 이게 열거돼 있잖아요. 네. 뭘 거짓말하거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행위라는 것을 이 공직선거법에 넣어서 처벌하는 전례가 이 해외 입법률에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이재명 당시 이제 그 대선 후보는 난 김문길 안다 모른다. 이제 인식의 문제를 갖고 기소를 하고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 김만배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난 싹 다 모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모른다고 보이기 어려운 정황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건 각하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도 사실 문제의식이 있고 똑같이 이게 막 정파에 따라서 이 입장을 달리할 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 때 나는 김건희가 그거 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실제로는 손해를 봤다. 그리고 맡긴 돈 이런 게 이제 팩트가 다 틀렸으니까 이거 허위 사실로 이걸 갖고 토론에 나와서 하면은 이거는 공직선거법 행위 등과 관련한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당은 이게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되고 이게 과연 맞느냐.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른바 숨쉴 공간 이게 다 증문즉답 과정에서 공세를 받을 때 방어하기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너무 정치적인 이 영역을 사법인 잣대로 하는 게 전 맞나? 이 행위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력, 경력, 재산 이런 거를 좀 줄이자라는 거 맞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공직선거법 개정이었잖아요. 네. 이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대 2로 유죄라고까지 나왔는데 네. 파기환송심이 안 끝난 상태에서 대통령 되셨다고 해서 법 바꿔가지고 또 이거 면소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똑같진 않아요. 왜?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도 의율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배우자는 한 단계 허들을 더 넘어야죠.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우리가 뭐 다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고 하니 나는 일단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즉 그 발언을 할 당시에는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은 윤 전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건 특검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TV 토론회에서 그런 거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해서 만들어진 대법원 전화비치 판례. 즉 TV 토론에서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판례대로 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 의혹을 부인한 발언은 역시나 그 판례대로 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어제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가 아니 그 당시에 나랑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랑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데 우리 둘이 공범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정당의 대표가 네. 공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그 공천방에 피의자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네. 그까지 저 조사받고 나와서도 이제 내가 왜 피의자지? 뭘 피의자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대표 이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내가 일단 이 당시에 당대표였고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난데 예. 그 부분이 내가 가해자로 피의자로 해서 내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게 맞냐 뭐 이런 주장을 예,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은 법률적으로 비법인 사단인데 이 비법인 사단이 피해자라고 특검이 의율하고 있는 거고 뭐 이를테면 무슨 채용 비리를 일으켰다. 그 금융기관에 뭐 대표이사가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는 공정한 그 경쟁을 방해했던 그 회사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특검에서 그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죠. 아니 그 내가 얼마나 좀 척결을 당했냐. 그리고 사이도 나빴고 나는 강서구청장도 막 반대했었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지 않냐 하는데 고리는 명태균 같아요. 김영선 공천.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도 명태균이라는 사람과는 상당히 좀 가까웠고 그걸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공천인 걸 알면서도 이걸 관철시켜주고 왜냐하면 공천장에 도장 찍어주는 건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라는 표현을 특검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 회사의 대표나 무슨 대학교 총장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나 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독립적인 업무를 업무방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마 시청자들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례로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KT 채용 비리. 이석태 당시 대표이사 회장이 결국 업무방해로 처벌받았잖아요. 예. 회사의 대표도 회사 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채용 절차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되는 거예요. 강원랜드 채용집 사장, 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 정치인들 청탁받아서 일부를 넣어주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았잖아요. 이거의 리딩 케이스가 1991년에 드러난 그 건국대 부정입학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건국대 이사장도 처벌받고 건국대 총장도 처벌받았고 이게 대법원 판례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쪽에서 내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의 공천관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느냐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특검은 공천관리위원회와 그 공관위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째, 정당 내부에서는 본래 다양한 층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자체를 처벌하게 되면요. 과거 삼김 시대에는 공관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총재가 도장 찍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업무방해가 안 되고 독립적인 공관위를 만들어 놓으면은 업무방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아주 이상한 결론을 이르게 돼요. 다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치적 권세를 행사해서 업무방해를 했다. 그건 법의 잣대로 심판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의원의 경우도 명태균 씨로부터의 어떤 연루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권세를 행사해서 압박하는 것에 가담했다면 그건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영역이고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의견 교환의 영역이라면 그것은 사법이 들어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짧게. 이문정 대 백희룡. 두둥 뭐 이런 느낌. 두둥. 자, 여권에서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 저 백희룡 이부 경정인가요? 네, 경정이더라고요. 예, 직접. 뭐 SNS에도 글 올려요. 막 백혜룡 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때 이러고.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은 대검에다가 팀에서 백혜룡 경정 빼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일단 파견해서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걸로 보이고 저는 본인들의 이제 직업 윤리상 본인에게 맡겨진 롤이 있다면 장외전을 펼칠 게 아니라 서사의 성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확인하고 이랬던 사실관계에 좀 배치되고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거를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장 신청했던 거 반려된다라고도 이제 문제를 삼는데 이게 특검을 상대로 그 수사단을 상대로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받아주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한 마침표를 찍을 몫이 저는 백혜룡 경정에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자강두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은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